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1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전처럼 옵션 만기일 하면 변동폭이 굉장히 크고 또 대응하기 어렵고 이 정도는 최근 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은 최근의 지수의 흐름에 대비한다면 그래도 옵션 만기일이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변동폭도 있고요. 대응도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글로벌 증시를 보면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왔습니다. 일단 당장 어느 부분이 명확하게 나오진 않겠지만 여러 가지 대안들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올라왔고요. 전일 미국 증시는 상승했는데 우리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이 많이 되질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중한 모습이고요.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이벤트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여전히 개별 종목 장세, 순환매 장세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파르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수급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거래소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금, 월, 화, 수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하던 외국인이 옵션 만기일이 오늘은 다시 매수에 나서고 있고요. 현재도 강하게 매수하던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까지 외국인의 매도가 오히려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수 매도가 하루 만에 또 뒤바뀐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 종목별로 흐름도 상이합니다. 거래소는 전기, 전자 업종이 소폭 상승을 이어가면서 지수를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방어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경기 민감 업종들, 운송장비, 특히나 현대차 많이 밀리고요. 화학, 철강, 건설, 통신 업종들이 일제히 소폭씩 밀려 내려옵니다. 코스닥은 종목별 장세 확실하게 나타나줍니다. 시총 상위주들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옵션 만기일인 오늘 어느 정도 대응은 잘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변동성 여전히 장 마지막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포지션 청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의 장에 대해서 상승 쪽인지 하락 쪽인지 완벽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옵션 만기일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4분기 전국의 서비스업 생산이 16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과 소매 판매 동향에 나온 결과로 특히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이 운수 창고업의 호조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4.5%나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해 전체로 본다면 서비스업 생산은 16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모두 늘어 전국 평균으로 2% 상승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아테소 위원장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전에 제재 완화 또는 종전선언이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전에 제재 완화나 종전선언을 하면 안 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국과 중국 간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양측은 최소한 파국을 피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선 이틀간의 짧은 일정상 무역전쟁 종식을 위한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대신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90일간의 무역 협상 시한을 다소 연장하는 선에서 접점을 찾을 가능성에 그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타협점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영국 정부는 다음 달 말 EU를 떠날 것이라며 브렉시트가 예정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메이 총리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브렉시트 시점이 연기될 수 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미 리스본 조약 50조가 발동됐다며 영국은 2년의 시한이 끝나는 다음 달 29일 EU를 탈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증시 흐름 이어갑니다. 자, 코스피 지수는 2197포인트대입니다. 낙폭 많이 줄였습니다. 2200선 향해서 다시 올라갑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도록 하죠. 보시면 장중에 소폭 밀리는 2188포인트대까지 밀리는 모습도 보여줬고요. 현재 포인트가 오늘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지금 다시금 우상향하기 위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보시면 외국인이 말씀드린 대로 오랜만에 매수에 들어왔습니다. 1099억 원 매수 들어왔고요. 오늘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건 기관입니다. 그동안 최근 한 3거래일 연속으로 사던 기관이 오늘 장에서 무려 3,114억 원을 팝니다.
특히나 뭐 금융투자 투신도 팔고요. 열심히 사던 연기금 오늘 411억 원 쏟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하락장에서 1,768억 원 담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자, 보시면 일단 속보부터 전해드립니다. 실적 속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금호산업이 지난해 영업이익이 4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늘었다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한국콜마도 실적이 나왔는데요. 한국콜마 오늘 급등하고요. 한국콜마의 호실적 지금 매출액이 1조 3,579억 원, 전년비 65%나 급등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은 오늘 흐름 좋고요. 특히 중소형 화장품 주주가 좋습니다. 이마트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614억 원, 전년 대비 58.9%가 내렸다라고 현재 공시가 된 상황입니다. 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기전자업종 전해드린 대로 올라갑니다.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 가져가고요. 이 두 종목이 시장 지수 하락을 좀 막아주는 방어의 역할을 톡톡히 해줍니다. LG화학 시총 4위 확실하게 붙입니다. 37만 5천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온이 시총 5위로 올라왔네요. 20만 8,500원 하지만 1.65% 빠집니다. 현대차가 안 보입니다. 시총 6위로 내려앉았는데요. 6위부터 확인하시면 3.21%나 내려갑니다. 현대차 장중에 12만 원도 무너졌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 삼성물산 빠지는데 오늘 경기 민감주들 대체적으로 밀리는 모습 확인이 되고요. 네이버가 오랜만에 3%대의 반등이 나와줍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입니다. 한국전력, SK텔레콤, 현대모비스, KB금융까지 모두 빠집니다. 그리고 신한지주, 금융주들은 선방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상승 전환했습니다. 741포인트대고요. 1.33포인트 올라왔습니다. 740선 다시 안착하는 모습 보여지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도록 하죠. 737부터 742까지 올라옵니다. 오늘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가면서 움직이다가 지금 2시 넘어서면서부터 확실하게 상승 쪽으로 무게를 트는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지금 고개 치켜 올리는데요. 그래프 자체가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이 삽니다. 일단 오늘 하락장이었다 보니 개인은 412억 원 사주고 있고요. 개인의 매수 물량은 좀 줄어듭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 줄어들고 있고요. 기관 249억 원 팝니다. 기관 중에서는 투신이 39억 원 사고요. 나머지 종목들, 주체들은 팔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철저한 종목별 정세입니다. 바이오메드는 올라가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신라젠 같은 제약바이오 업종이지만 빠집니다. CJ ENM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요. 포스코캠텍 오늘 살짝 조정 나오는데 포스코캠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에 워낙에 강하게 올라온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죠. HLB 올라가고요. 메디톡스 올라갑니다. 그리고 펄어비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과 코롱 티슈즈는 소폭씩 200원, 50원씩 조정이 나오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도 확인합니다. 셀트리온 제약, 아난티 빠집니다. 아난티가 오늘 장 초반에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다시 하락 반전했고요. SK머티리얼즈, 제넥신, 파라다이스 올라갑니다. 파라다이스도 지금 상승 전환했고요. 제넥신, SK머티리얼즈. 특히나 SK머티리얼즈 최근 장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은 올라갑니다. 오늘 하락장에서 반대로 또 원달러 환율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흐름, 3원 정도 상승하는 흐름 가져갑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이슈 체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2200선 지금 터치한 뒤에 조정이 오늘 살짝 나왔다가 다시 2200선 턱 밑까지 올라왔습니다. 일단 2200선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데 시장 진단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가 다시금 살아나면서 코스피는 2200선 회복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2월 들어서는 2200선에서 계속적으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밸류에이션 그리고 단기 과열에 대한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생각을 합니다. 코스피 CPR 포워드 PER은 지금 10배를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실적이 가파르게 하향 조정되면서 주가는 10%밖에 오르지 않았지만 실적 대비 주가 비율은 2014년부터 16년에 형성되었던 고점권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밸류에이션을 부담을 좀 극복해줄 만한 fundamental 쪽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옵션 만기로 인해서 수급적인 그런 요인도 코스피의 좀 발목을 잡는 변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 중국 수출입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좀 낙폭을 줄이고 좀 반등 시도하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2200을 넘어서 안착하는 시도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어제 그리고 오늘 지금 현 시각까지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단기적일까요? 아니면 좀 더 갈까요? 아마 단기적인 숨고르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 코스피 베어마켓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 내 코스피 2300 회복 시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단기 급등에 따른 밸류에이션 그리고 과열 부담을 좀 해소하는 숨고르기 차원에서의 등락 과정이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월 중에는 아마도 2100선 지지력 테스트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을 선반영한 상황에서 실적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든지 한국 경기선행지수, OECD 경기선행지수가 개선되는 것과 같이 펀더멘탈 쪽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변화는 4분기 실적 시즌이 지나고 아마 3월 들어서면서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2월 말 3월 초에는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가이드나 아니면은 가시적인 일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도 아마도 코스피 2차 상승 시도에 좀 힘을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단기적인 이런 조정이 끝난 뒤에는 다시 좀 좋은 장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종목이나 업종을 보면 좋을까요? 단기적으로 2300선 돌파 시도를 말씀드리고 있지만 아마도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바이 앤 홀드 전략보다는 계속적으로 트레이딩 바이 순환매 대응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숨고르기 부분에서는 소비 관련주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소비 정책을 기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가격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라는 점들이 키맞추기 장세, 그러니까 순환매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에 좀 유효한 업종들, 섹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 코스피 2200 회복 시도 그리고 최근까지도 코스피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증권 화학 업종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매매의 템포를 좀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 지금 현재 레벨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변동성이 커질 때나 아니면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칠 때 매수하는 것이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조금은 좀 시장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인 대응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변동성 확대 국면에서 나눠 잡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한 상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신증권 투자전략팀의 이경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자,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1월이 벌써 지나가고 2월도 반 이상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거래일 자체로 보면 될 것 같은데 1월에 랠리는 참 좋았는데 2월 시장은 상승 탄력이 좀 줄어드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서 주식시장의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측면에서는 역시 최근 들어서서 글로벌 증시의 상승세가 이어지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너무 한 달 동안 달리다 보니까 최악 실현 매물들이 시장에서 출회될 여지들이 높아졌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와 함께 이제 저희들이 또 주목해야 될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달러의 강세 전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아주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해서 두 달여에 걸쳐서 완만하지만 달러의 강세 흐름들이 좀 진정되던 것이 최근 들어서서 유로화의 약세에 의해 달러가 오히려 좀 강세로 가는, 물론 이 달러가 강세로 간다고 해서 꼭 우리나라 시장이 나빠진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어서 수급의 키를 쥐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달러로 수익을 평가받는 입장에서 이 달러가 강세를 보일 때, 다시 말해서 유로화의 약세라든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게 될 때는 아무래도 비달러 자산, 즉 한국의 원이라든가 아니면 원유와 같은 다양한 비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 포지션들을 좀 줄이고 싶거나 아니면 환차손의 발생 가능성 등을 대비하려는 움직임들을 보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물론 최근 나타나고 있는 달러의 어떤 강보합 흐름,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유로의 약세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로가 뭐 그렇게 급락한 건 아닙니다만 약보합의 흐름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를 찾아본다면 역시 독일을 비롯한 혁신 국가 경제에 대한 성장 전망 후퇴, 더 나아가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산업 생산 지표들의 감소와 같은 경기 탄력에 대한 어떤 우려가 조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유로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게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달러 강세가 다시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우려를 부각시키는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강달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강달러가 조금 더 유지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저희가 확실하게 단언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미국 국내 내부 요인만 본다면 달러의 약세 전환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외부 요인, 특히 유럽 경제가 미국보다 어떻게 보면 최근 주가 폭락을 주도했던 곳이 미국 경제였는데 미국보다 오히려 유럽 경제의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근 달러의 강세가 강보합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달러의 약세 가능성들에 대한 저희들이 그 기대를 놓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최근 미국의 실질 시장금리, 다시 말씀드려서 10년물 미국의 국고금리가 한 2.7% 정도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수준이 물론 2% 전후에서 곧 PC 디플레이터가 또 발표되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미국의 시장금리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것이 최근에 점점 더 축소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결국 달러 자산을 보유한 데 따르는 실질적 이익이라고 해야 되겠죠. 즉 채권의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금리의 수익률, 실질 성과에 대한 어떤 기대들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최근 미국의 실질 시장 금리들이 급등하다가 지난해 연말을 고비로 해서 급격히 상승 탄력이 둔화된 건 물론 최근 들어서서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따지고 보면 미국 자체 경기보다는 유럽 쪽이나 기타 여건들의 영향을 받을 확률이 높다라는 건데 결국에 보면 이제 경제 여건에 더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그 인과관계겠네요. 그렇습니다. 경제의 여건에 아무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달러의 흐름 또 글로벌 통화 가치의 흐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이제 좀 저희들이 또 하나 더 달러가 그래도 약세로 완전히 돌아서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강세 흐름이 진정될 여지들은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요인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을 앞두고 나타나고 있는 위엔화의 강세 흐름입니다. 달러에 대한 위안 환율이 지난해 한때 7 수준을 위협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른 환율의 상승들이 나타났었잖아요. 그런데 지난해 연말을 고비로 해서 달러에 대한 위안 환율들이 최근에 상당히 하락하기 시작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것들도 경제 전망에 대한 우려를 또 완화시키는 그를 통해서 본다면 좀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피 현상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제 한국이라든가 이런 신흥국 국가들의 어떤 주식 시장이 분명히 예전에 비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원체 경제 자체가 수출 비중들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이게 수출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것은 결국 외풍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요. 더 나아가서 외환 및 주식 시장이 다 개방돼 있는 그런 상황에서 금융과 실물 경제가 모두 개방된 상황에서 시장의 변동성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융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는 이런 자산들을 위험 자산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위험 자산 중에서도 특히 아시아 신흥국 통화에 대한 우려들이 지난해 상당히 높았었던 것들이 우리나라 환율을 올리고 더 나아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이탈을 유발하는 요인이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놓고 볼 때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우려들이 좀 완화되는 가운데 특히 핵심적인 어떤 쟁점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는 중국 위엔화의 약세 문제들이 조금 완화되기 시작했다. 더군다나 협상이 진행 중인데 중국 위엔화가 약세보다는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달러는 위엔화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보면 약세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에서 여러 가지 우려 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좀 컸었던 부분들이 결국은 중국 관련 이런 이벤트들이었는데 이게 조금 완화는 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희망 섞인 전망을 하게 됩니다. 네, 미국 쪽 보면은 최근에 파산 위험이 좀 높아진다, 뭐 가상금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건 괜찮나요?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죠. 이게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경제의 거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주가 급락 흐름들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 주식시장의 변동성들이 크게 확대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다른 자산은 괜찮은가? 이런 걱정을 안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더 나가서 미국의 공급관리재폐 제조업지수, 즉 ISM 제조업지수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이 ISM 제조업지수를 비롯한 여러 경제의 심리 지표들이 지난해 12월에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들을 보인 것. 여기에다가 세 번째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에서 유지되던 것이 한때 40달러까지 빠지는 국제유가에 패닉이 출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집약된 곳이 어디였나 생각해보면 바로 회사채 가산금리의 동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근 미국의 회사채 가산금리가 바닥에서 거의 100bp 이상 급등하다가 지난해 연말을 고비로 해서 좀 그 스프레드의 확대 흐름들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국제 유가의 하락 흐름들이 좀 진정되는 가운데 다시 또 50달러 레벨까지 회복하는 등 국제 유가의 급락에 따르는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어떤 파산의 위험들 이런 것들이 좀 완화되고 있는 것들이 최근 미국의 회사채 가산금리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런 위험 자산들의 가격, 특히 투자자들이 전문적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이런 위험한 자산, 회사채 중에서도 정크본드, 신용 등급이 트리플 B- 이하에 속하는 상당히 위험한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일종의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종의 경계병 역할들을 한다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회사채 가산금리가 갑자기 급작스럽게 상승하는 구간에는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대한 기피가 부각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런 가산금리가 안정되기 시작하고 축소되는 흐름들이 나타날 때는 안전자산보다는 또 반대로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들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신다면 최근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안전자산 선호 속에 달러의 강세가 유발된 측면들이 있었던 것이 조금은 진정된 흐름이 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기 지표들의 부진 속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인 게 최근 환율이 좀 불안한 움직임 또는 상승을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이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당분간은 달러의 강세에 대한 어떤 우려들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으나 펀더멘털적인 측면들을 그리고 금융시장에서의 심리 여건들을 살펴볼 때 그게 그렇게 강화되고 가속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냐라는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짧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미중 간에 그 장관급 회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속된 말로 호흡기 달고 지금 이번에는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는 게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하는데 언론사 쪽에서는 지금 기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단하게만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회담장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귀를 열고 듣고 싶은 마음인데요. 아직 뭐 그렇게까지의 기회는 없으니까 그냥 저희 금융시장의 참가자 입장에서 가장 좀 주의 있게 유의하게 그렇게 보시면 좀 좋은 게 바로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회담이 잘 안 풀리고 긴장이 높아질 때는 아무래도 위안화 약세가 좀 출현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특히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4천억 달러 이상의 어마어마한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위안화를 강세로 유발한다라는 건 미국과의 교역, 협상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고 있다라는 징후로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정리하자면 위안화의 약세보다는 강세 흐름이 나타날 때 타결의 가능성들, 무역 분쟁의 타결의 가능성들이 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고 현재 여건을 놓고 본다면 일단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타결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시장의 참가자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게 지금 위엔화의 움직임을 금융시장 쪽을 좀 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키움증권 투자전략팀의 홍춘욱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전 일정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에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세세하게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고요. 또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